데이터센터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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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진동 주민들을 비롯하여 세종 시민들 다수가 반대하는 데이터센터를 세종시가 밀어붙이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 비상대책위원회는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발표하며 세종시에 대하여 데이터센터 설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서 세종시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센터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시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규모입니다. 사업 계획서상으로 40메가와트급인데 이는 세종시 40만 인구가 쓰는 전력량과 비슷합니다. 이로 인한 열 수증기, 소음, 전자파는 이미 국내외적으로 여러 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둘째, 위치의 부적절입니다. 해당 건물 반경 500m 이내에는 어린이집과 학교에 약 1,500명의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6개의 주거시설에는 약 4,0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즉, 주거와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도시 발전에 장애가 됩니다. 세종시 지편동에 네이버 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88,800평, 연면적이 43,500평입니다. 이 드넓은 대지를 차지하는 네이버 센터는 고용 인원이 고작 120명 내외입니다. 상권 발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편동 현장에 가보면 큰 건물만 덩그럽게 있어 황량하기까지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진동 데이터센터도 지편동 네이버 데이터센터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상권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넷째, 세종시의 도시 정체성과 맞지 않습니다. 어진동은 세종시에서도 대표적인 행정중심 지역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이 밀집되어 있고 특히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들이 자리 잡아야 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중심지역에 데이터센터 설치는 그야말로 뚱딴지 같은 발상으로 100번 양보해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어진동은 행정을 중심으로 발전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세종시가 데이터센터 추진의 명분으로 삼는 삼가 공실에 대해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합니다. 이전하는 여가부와 법무부를 어진동 파이낸스 이자 건물에 입주시킵시다. 두 부처를 이전 입주시키는 것이 데이터센터 설치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고 특히 상권 활성화 효과에 결정적입니다. 세종시는 지금부터라도 여가부와 법무부 이전에 노력을 배가해 주시고 데이터센터 추진은 즉각 중단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으로 세종의 환경단체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데이터센터의 설치가 주거환경,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데 세종시의 데이터센터 추진에 대해서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6년 지방선거 세종시장 후보들의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센터 추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곧 세종시의 발전 전략과 연결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은 입장을 밝혀주시고 26년 출마할 세종시장 후보분들도 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인데요. 환경영향평가의 주체는 여기 비례위원들이 아닙니다. 거기는 1차적으로는 시와 사업자가 해야 할 역할이지 비례위원들이 할 역할은 아닙니다. 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물공급이 적절하냐 이 질문을 주셨는데 어진동에 들어오는 데이터센터는 냉각 방식이요 공냉식입니다. 수냉식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물은 필요하겠지만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 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물을 이용한 냉각 방식은 지편동에 있는 네이버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 네이버 각세종을 다른 여러 군데, 그러니까 수도권과 가까운 위치로 네이버 측에서 문의를 했었는데 물 공급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가지고 진행이 안 됐어요. 세종에는 금강과 저 충주댐이죠, 가까운 곳에 있어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제 우리 시도 받고 사업자도 적극적으로 했는데, 지편동에 있는 네이버 센터가 순행식입니다. 그래서 어진동은 공냉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물은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에 있는 화재라든지 또는 충주 이렇게 견학했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공공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민간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화재가 난 곳은 공공이거든요. 어진동에 들어오는 것은 사업자가 민간이고 민간 데이터 센터입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태생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전력 방식인데요. 이게 이제 40메가와트인데 잘 아시겠지만 40메가와트는 약 8만 가구, 즉 4인 기준으로 해서 약 32만 명 정도가 쓰는 전력 규모입니다. 우리 세종시 인구가 39만 8천 명인데 세종시 전체 인구가 쓰는 전력량을 어진동 데이터 센터 한 개 시설에서 사용하는 양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혹자간에는 전기밥솥 전자파 정도다, 핸드폰 갖고 다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40메가와트 건물 근처에 가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어요.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열 수증기와 소음 그리고 전자파가 납니다. 이것은 우리만 여기 비대위원들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전에 용인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여러 곳에서 동일한 이유로 주민들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사업이 무산됐어요. 이것은 우리 이제 공론의 장에서 펼쳐놓고 논의를 하되,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고 안 드는 것은 안 드는 걸로 정확하게 과학적 근거를 두고서 논의를 해야 이게 진척이 되죠. 정정하게 그냥 돌아다니는 얘기를 서로 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진척이 안 된다고 봅니다. 데이터 센터를 저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설치에 대해서 위치의 부적정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지편동에도 네이버 센터가 있습니다. 이 규모가 270메가와트거든요. 바닥 면적이 88,800평이에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상시 고용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총장님 혹시 아세요? 150명이 채 안 돼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바닥 면적과 연면적 그리고 건물 규모에 비해서요 상권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노른자의 땅이에요. 마찬가지로 어진동에도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 네이버 센터 분위기와 판박이라는 거죠. 우리가 실패해서 교훈을 찾는다고 눈에 뻔히 보이는 결과를 놓고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일전에요, 우리 비대위원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 형태로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시장님이 전자파나 특히나 이제 전자파 부분이 이게 전기밥솥에서 나오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들을 쓰셨어요. 그리고 제가 의회에서 긴급 현안 질문 형태로 질의를 했을 때도 답변석에 나오셔서 전자파가 미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단언컨대요, 시장님이 40메가와트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근처를 가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저도 못 가봤고요.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측해서 그냥 발언들을 하는데, 40메가와트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종시 전체 인구가 쓰는 전력량과 이게 맞먹는 규모거든요. 이걸 이제 어떻게 공급을 하냐? 이건 이제 별도로 공급망을 지하로 구축을 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에는 이미 공동구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 시설을 통해서
최대한 가까이 들어오고 거기에서부터 요 해당 건물까지 이제 별도로 공사를 해서 들어온다는 건데요. 전자파 부분에 대해서만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함부로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까 뭐 핸드폰 가지고 다니지 않느냐, 전기밥솥 정도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정말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표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본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시설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법령명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이제 그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몇 미터 이내에는 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거나 또는 단속 대상이거나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령이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이제 어진동의 파이너스2 건물을 기준으로요, 약 한 90m 정도 거리에 직선거리에 그 라운 어린이집이 있어요. 이게 인가 정원이 300명입니다. 평소 운영 정원은요 250명에서 300명 정도 되거든요.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게 뭐 아시겠지만 3년 전에 세종시에서 소규모 숙박시설 추진한다고 할 때 그때 어린이집, 또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도 차오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운과 차오름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크게 동요를 한 바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냉각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방냉식 같은 경우에는 공기로 이제 열을 식히기 때문에 열 수증기가 반드시 나오고 이게 이제 열선이라고 하는 특정한 면적에 이게 이제 계속 쌓여서 이게 24시간 365일 항상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흩어질 틈이 없는 거죠.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모르시는 것 같아요. 김해에서 이 열선 현상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이 열 수증기가요,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35도, 그러니까 35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되거든요. 이게 실제로 닥치지 않고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해관계 범주 내에서 들어오면 이게 다른 시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김해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데이터 센터는 그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이미 한 세대 전에 그 흥행을 했어요. 그 여파가 지금 막 불거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딱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권이라든지 지역 경제에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대부분 유럽에서는 순행시키거든요. 많은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상수 누임금이 올라가고요. 그 간헐적 복수가 이루어지고 이런 이제 주민들이 돌아오는 혜택은 없는데 피해를 감수하는 부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기료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가 초기에는 또 어느 정도 규모로 만들어졌다가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규모가 확장돼요. 그것과 비례해서 발전소라든지 공급 역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시설을 우선적으로 가동할 수밖에 없고 실제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기요금은 올라가고 전기 공급에 대한 불안감은 자꾸 커지고, 그래서 최근에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반대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실제로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로 시각을 돌리면 최근에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거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인식이 좀 약해서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왜? 이격거리가 크면 클수록 설치비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설치를 했다가 이런저런 민원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이제 분산법이 만들어지고, 분산법에 의해서 서울 수도권에서는 외곽으로, 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데이터 센터 설치하는 용역들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종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느 분들은 그래요. 뭐 서울에 가면 또 도심에 뭐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냐. 이것은 문산단에서 법 설치 이전에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건 반대고 다른 지역에는 괜찮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건 이분법적으로 볼 일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어느 지역의 어느 장소에 위치하는 것이 적정하냐를 놓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울산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시설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의 위치가 태화강변에 있습니다. 태화강변.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조건인데요. 첫 번째는 그 주거 밀집 지역을 한참 벗어나 있고, 벗어나 있어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주거든 상가 중심가든 어쨌든 사람들이 다수 통행하거나 다수 거주하거나 하는 지역을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울산의 이 입지를 선정을 할 때 정부에서도 많은 고심을 했고 울산광역시에서도 부지를 두 가지를 놓고서 계속 고민하다가 가급적이면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지역, 상권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을 선택을 한 게 현재 울산 데이터센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들어오는 건 찬성인데 우리 지역에는 반대하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입지 지역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적정하냐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요. 구체적으로 세종 지평동에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저 데이터 센터도요 세종시 만들어지고 나서 이춘희 시장이 추진했던 거예요. 뭐 제가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다 뭐 비밀스럽게 공개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추진했었어요. 의회에서 이제 의정 간담회를 할 때 제가 이춘희 시장께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고 공론화를 하시라고 제가 권유를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안 지키고 비밀리에 추진해서 어느 날 오픈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만들어졌는데 시민들이 그러니까 저항감이 없어요. 왜? 그때는 지평동에 입주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 한참 멀어요. 현재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 멀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 조건이 주거지역에서 이격거리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그게 이제 순행시키기 때문에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강변에 위치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우리 연서면에 국가산단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이제 로드맵상 보상 절차를 현재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갈등 요소를 상대적으로 줄이는 지역, 그리고 시나 사업자나 또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도 저 정도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공감이 드는 이런 지역을 택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어진동의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는 것이 우리 세종시 전체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렇게 봐요. 아까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어진동은 행정중심 지역으로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시각에서 보면 데이터 센터는 정말로 생뚱맞은 시설이라는 거죠. 고민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대위에서 그런 대안으로 우리가 이제 여가부가 이제 오늘자로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성평등가족부나 법무부의 이전을 하면은 상가공실 문제가 상당히 해결되겠다라고 이제 우리 비대위에서도 주장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이미 나왔던 얘기고요. 저도 여러 번 제시를 했었어요. 최근에 이제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이전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밀도 있게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 성평등부하고 법무부 두 부처를 합치면 근무 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셔요? 24,500명 정도 되고 24,500명 정도 되고요. 여가부 그러니까 성평등부보다는 법무부의 직속 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회도 많고. 그래서 우리 세종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답게 중앙부처의 행정기관들을 유치하는 쪽으로 행정 역량을 또 정부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 도시 발전에 맞는 방향이지, 전혀 생뚱맞게 데이터 센터를 유치한다는 건 도시 발전에 고민한다는 점은 공감을 하나 이것은 정말 하지하책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